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정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약간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내 좀 좋아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일정 부분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좀 선반영된 흐름도 있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상승 전환된 흐름도 일단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주면서 시장이 빠르게 전환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아진 모습이고요. 파란색보다는 좀 빨간색이 상당히 좀 많아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었던 2차 전지 쪽에서의 좀 강한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 섹터 일부 좀 강세 보여주는 모습, 화장품 섹터 주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이 좀 변동성 있는 속에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뭐 게임주들도 나름 좀 다른 행보들이 일정 부분 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코스닥 IT 섹터 주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와 함께 2차 전지 섹터 주들이 조금 이끌고요. 또 화학주들도 일정 부분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좀 반등 시도가 일부 있으면서 시장에 좀 전환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볼만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라고 달아주셨어요. 2차 전지도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전까지만 해도 다 파란불이었는데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PNT, 코스모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상승 전환이 되는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저도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상당히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지금은 플러스로 좀 전환된 상태인데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임박했죠. 1월 달 하순인데요.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섹터에 좀 룸을 좀 많이 비워놓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도 좀 말씀드린 대로 4분기에 뭐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막 확 좋지 못해서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좀 좋지 못하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셀 업체들은 뭐 그닥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만은 소재주들은 좀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바닥을 잡고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막 좋다고 막 쫓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뭐 2차 전지 ETF 쪽에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넣고 나머지 비중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계속 1월달 상장하고 나서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셀 쪽에서는 좀 그런 흐름이 있겠습니다만은 소재 쪽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좀 워낙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쫓아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의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한계점까지 좀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신규 매수는 조금 내일 FOMC 회의 결과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천천히 분할로 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반등했다고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스테이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뉴스 몇 가지 좀 체크를 할게요. 이 배터리 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다고 하죠. 이 업계에서 배터리 셀 가격이 한 2% 안팎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혜를 보는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전기차 가격 인상 압박이 이렇게 되면 좀 이어지게 될 텐데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미치는 영향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상으로 연말에 이 대주주장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 물량이 아무래도 2차전지가 그동안의 상승 탄력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올 것이다. 수급적으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약세 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타격은 어떻게 보면은 셀 업체들이 가장 많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오르고 그 부분이 또 셀 가격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셀 가격이 또 오르고요. 셀 가격이 오르면 전기차에 또 장착될 때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가격이 오르고요. 전기차의 보조금은 늘기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구조잖아요. 국내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또 전기차의 가격대가 올라가고 전기차의 또 가격대가 올라가면 또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은 뭐 도미노 형식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셀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본다라면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셀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호도가 만약에라도 떨어진다라면은 더 위축될 수 있는 흐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다만 그 과정 안에서 셀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소재들, 이 소재들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그대로 좀 반영시켜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재 쪽들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셀 쪽이 가장 피해가 좀 크고요. 소재는 지금도 계속 없어서 계속 공급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소재 쪽들은 그나마 좀 낫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PO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해당 섹터 전반에 대한 부담이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양도세 관련한 이슈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도 가장 많다. 다만 이런 양도세 이슈는 보통 12월 한 셋째 주 거의 마무리 넷째 주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생하면 그런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풀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가도 어느 정도 많이 눌려 있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여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소재주들한테는 좀 시간만 조금 투자한다라면 어느 정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켜보되 그렇다고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필수 소비재 쪽에 훈풍이 붑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모레그룹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주들의 상승 탄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최근에 제가 음식료 섹터주들의 강세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기가 좀 물가가 높아서 미국에서 지금 테이퍼링 시도를 하고 금리를 올릴 것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어서 집값이나 자동차 할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선택 소비재들이 조금 약한 흐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필수 소비재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줄어들어도 먹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기가 어렵죠.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로 음식료 섹터주들이 가격을 다 올렸는데 그 이면에 있어서 최근에 또 원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원재료들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또 수익률 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음식료 섹터주들은 필수 소비재로서의 긍정적인 부분에다가 원가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킴으로 해서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논리가 최근에 상승 이슈였었고요. 또 반대로 지금 화장품 주식들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화장품도 마찬가지. 경기 안 좋다고 얼굴에 안 바를 수는 없습니다. 씻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화장품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이런 필수 소비재의 개념으로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바닥은 좀 지나고 있는 섹터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두루두루 돌아서 순환매 형식으로 좀 올라오면서 추세 바닥은 치고 일정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들은 거의 메인이 중국 시장인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 쪽 강세도 레포트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회복될 것이다.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요. 중국도 계속 좀 내수도 계속 부양해야 되고요.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돈을 줄이기보다는 계속 풀고 있다라는 점. 중국 시장만 생각한다라면은 일단 화장품 섹터주들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소비재와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바닥 확인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서 주가의 방향성은 조금씩 우상향 전환을 일정 부분 주요 종목들 기준으로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들여다보겠습니다. IT 섹터입니다. 그런데 딱 섹터만 짚어주시고 뒤에 어떤 표현을 안 해주셔서 더 궁금한데요. 오늘 키워드로 주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도 계속 IT 섹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카메라 섹터라든지 휴대폰 부품 섹터, 디스플레이 부품 섹터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최근에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삼성전기나 LG전자가 어제 좀 조정을 받았고 LG이노텍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 보시면은 자동차 섹터 쪽에서도 급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반도체 IT 섹터 쪽에서도 급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시 테이퍼링을 시도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 IT 섹터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다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자율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IT 섹터 전체적인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주들, 뭐 디스플레이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섹터주들은 하락시마다 계속 시장에서 긍정적인 접근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면서 코스닥이 좀 빠졌던 뭐 IT 종목들이 좀 바닥권에서 다시 또 순환매 도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G노텍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최근에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메타버스나 뭐 게임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슈에 뒤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수익률을 내년에 좀 노릴 수 있는 기업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시장의 조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해당 IT 섹터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프닝 픽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좀 관망하면서 좀 오전장을 볼 생각이었었는데요.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견조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수급적인 면만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양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점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코스닥 중심으로 작은 종목들의 강세의 요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공격보다는 좀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오후장이 좀 공격 포인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내일 새벽에 이제 연준에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되겠죠. 어저께 미국 시장 이제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이 부분이 단초가 돼가지고 더 연준에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시장에서 상당히 고민인데요. 사실은 뭐 내년에 금리 인상을 2번을 할 것이냐, 뭐 원래 예상대로 1번을 할 것이냐, 뭐 이것 분분합니다만은 2번까지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최대 많게는 3번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뭐 5월이나 6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이제 3월까지 테이퍼링이 끝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뭐랄까요, 시장을 조금 다독이는 그런 발언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IT라든지 이런 쪽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던 하드웨어적인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시장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